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더 뉴 파비스 2023 업그레이드 모델입니다. 파비스 2023 업그레이드는 변경폭이 연식 변경보다 조금 더 많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 17곳에서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더 뉴 파비스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기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포터를 기준으로 보면 포터보다 윗급으로는 마이티가 있습니다. 마이티는 준준형 트럭이고요. 적재 중량은 3.5톤인데요. 그 윗급에 보시는 게 바로 파비스입니다. 파비스 같은 경우는 중형 트럭으로 5.5톤에서 고화중 모델일 경우 최대 13.5톤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파비스 이전 모델로는 메가 트럭이라는 게 있었고요. 2021년에 단종 이후에 이 파비스가 후속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파비스 윗급에는 뉴 파워트럭 같은 준대형 덤프 트럭이 있는데요. 적재 중량은 9.5톤에서 최대 15톤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덤프 트럭인 엑시언트의 경우 15톤에서 최대 27톤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더 뉴 파비스의 파워트레인은 6.8 직렬 6기통 G 엔진을 사용해서 280마력, 300마력, 325마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은 300마력짜리 차량인데요. 라인업에 따라서 최대 적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업이 나눠진 것 같아요. 변속기 같은 경우는 수동과 자동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신 마력에 따라 들어가는 제도사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현대 트랜시스와 ZF, 자동 변속기는 앨리슨과 ZF가 교차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먼저 프론트를 보시면은 기존 파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 전면 그릴, 이 컬러가 조금 다크 크롬 컬러, 그런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형 같은 경우는 조금 톤이 업이 되면서 약간 밝은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비스 같은 경우는 외장 컬러를 총 3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화이트 바디일 때 포스감이 살아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좌우 쪽에 램프 같아 보이는 곳이 있으시죠? 이게 기존에는 벌브 타입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상용차 같은 경우는 뭐 벌브 타입 램프를 정말 많이 쓰긴 하지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조금 예뻐 보이지도 않고 또 이제 야간에서는 시인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도 별로 안 좋고요. 하지만 신형 파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 좌우 쪽에 LED 램프가 들어가갖고 시인성도 좋아지면서 효율성도 좋아지고 또 이제 외관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럭셔리한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램프 같은 경우는 미등을 점등했을 때 같이 점등이 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그릴 패턴 같은 경우가 이 현대 상용차 라인업 중에서 가장 최상의 라인인 엑시언트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전면부에서 봤을 때 정말 웅장한 방패가 딱 앞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럭답게 여기 앞쪽에 범퍼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적재물에 따라 가지고 에어서스를 이용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완충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화물차 보시면은 이 앞쪽하고 범퍼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범퍼 좌우 쪽에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앞쪽은 주간주행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약간 주황색은 방향지시등, 그리고 이쪽에는 하이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졌을 때 켤 수 있는 안개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안개등을 삭제하는 추세인데요. 상용차 같은 경우는 이런 디자인보다는 안정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많은 화물차주분들이 아시겠지만 방향 지시등이나 아니면 비상등을 작동시켰을 경우에 좌우에 사이드 마커 램프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켜봤습니다. 그래서 프론트부터 리어까지 이렇게 램프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 트럭 같은 경우는 여기 좌우 쪽에 램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상용차들 같은 경우는 전장이 승용차에 비해서 엄청 길기 때문에 도로에서 이런 등이 없다면은 옆에 있는 차가 이 트럭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지금은 법규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좌우 쪽에 캡 사물함 램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사물함 같은 경우는 도어를 열고 이쪽에 레버를 당기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 좀 판이 열리죠. 여기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은 열립니다.
이렇게 열었을 경우에 기존에는 여기 안쪽에 램프가 없었기 때문에 야간에 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벌브도 아닌 LED 타입의 램프가 들어가면서 야간에서 짐을 찾기도 좋고 시인성도 훨씬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약간 좀 말캉거리는 그런 소재들을 넣어놔가지고 짐을 보관했을 때 파손 없이 잘 가져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와 요소수 탱크의 위치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차량은 일반 모델 극초장축 플러스인데요. 일반 모델이 아닌 고화중 모델을 선택했을 경우에 요소수 탱크와 이 연료통이 같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게 지금 연료통이거든요. 용량은 250리터라고 합니다. 아무튼 주유를 했을 때 연료통하고 요소수 탱크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내가 주유를 할 때 조금 편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용차들 같은 경우는 녹과 부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적재물 아래쪽을 보시면은 어퍼 새들이라고 안쪽에 부품이 있습니다. 그 부품이 녹이 좀 많이 스는 부위라고 하는데요. 신형 파비스 같은 경우는 방청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뒤에 추가 도장을 함으로써 기존 파비스보다 좀 녹을 방지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물차도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이 들어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리어램프 자체가 벌브 타입이라서 그냥 트럭 같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형 파비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LED가 들어가면서 방향지시 등을 점등했을 때 승용차에서 많이 들어가는 순차 점등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형 트럭에선 파비스가 최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좌우 쪽에 보시면은 센서가 달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급제동을 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비상등을 전멸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중량이 무거운 상용차에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더 뉴 파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센서가 들어가서 운전자 입장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 쪽에 보시면은 카메라가 달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후방캠도 지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런 후방캠은 필수로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화물차의 꽃, 적재함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적재함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혼자 열어도 뭔가 무난하다 싶을 정도로 뭔가 가볍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 트럭 같은 경우는 스틸 소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녹도 많이 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부식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형 파비스 같은 경우는 복합재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경량화도 이루어지면서 녹도 잘 슬지 않는 그런 소재라고 하는데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데크도 기존에는 나무였거든요. 나무 같은 경우는 물을 맞았을 경우에 곰팡이도 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썩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신형 파비스는 신소재가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형 파비스 같은 경우는 적재함 폭이 약 60mm 정도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적재했을 경우에 좀 더 여유롭게 적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이라서 4x2 그리고 적재 가능 용량은 5.5톤 트럭입니다. 근데 신형 파비스 같은 경우는 4x2가 아닌 6x2 카고 셰시캡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전방 쪽에는 조향축, 그리고 뒤쪽에는 구동축, 그리고 제일 뒤쪽에는 가변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적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적재를 기본 모델보다 좀 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차주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엔진 미션이 앞바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을 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틸팅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레버를 위로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이 다이얼을 끝까지 돌리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소리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틸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틸팅 같은 경우는 엔진 미션을 좀 수리하거나 아니면은 정비소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틸팅을 해서 손을 본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캡이 완전히 틸팅이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여기 위쪽에 있는 게 엔진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미션입니다. 특히 이 신형 파비스 같은 경우는 미션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ZF 12단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은 ZF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ZF 8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신형 화물차에 요즘 많이 들어가는 추세고요. 실제로 운행을 했을 경우에 승용차만큼 부드러운 변속을 구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12단 같은 경우는 좀 변속이 느리고 또 이제 변속 충격도 자동 변속기 치고 조금 컸기 때문에 실 화물차들도 사이에서 좀 뭔가 좀 불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신형은 이렇게 ZF 8단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ZF 12단 변속기는 삭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신형 파비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화물차라서 그런지 높이가 상당히 높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 옆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스텝을 이용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첫 느낌은 굉장히 버스를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버스를 많이 타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화물차답게 공간이 정말 넓게 잘 빠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침대가 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 서랍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서랍장 같은 경우는 기존 파비스에도 있긴 있었는데요. 이렇게 뚜껑 형식이라서 운전 중에 뭐 짐을 꺼낼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랍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짐을 열고 넣기에 이렇게 좋고요. 또 이렇게 별도의 트레이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뭐 동전이나 아니면 자잘한 짐 같은 거 넣기에 좋아 보입니다. 닫을 때도 다시 이렇게 편리하게 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오버헤드 콘솔의 뚜껑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파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 커버가 없었기 때문에 짐을 올려놨을 경우에 급정거나 아니면 급출발 시에 짐이 쏟아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뚜껑이 들어가면서 좀 더 안전하게 짐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형 파비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디스크 방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승용차에 비해서 디스크 라이닝 유지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됩니다. 여기 클러스터 안쪽에 보시면은 라이닝 마모도라고 해가지고 이 차량이 이 라이닝에 얼마나 마모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러스터의 엔진 오일 교환 주기도 알람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평소에는 보기는 조금 어렵고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되었을 때 별도로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요. 그리고 리모컨 키 개수가 증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는 리모컨이 하나만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키를 2개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버튼식 시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승용차처럼 운행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물차에 타면은 가장 궁금한 공간이 바로 이 침대 베드 공간이었습니다. 확실히 공간이 정말 넓어서 그런지 그냥 집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한번 누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누웠을 경우에 공간 같은 경우는 성인, 남성이 누워도 괜찮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별도의 커튼 레일이 달려 있어서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고 이쪽에는 수건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스탠드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뭔가 무전기 같아 보이는 이런 리모컨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리모컨 같은 경우는 창문 개폐도 가능하고요. 볼륨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무시동 히터까지 들어가 있어서 겨울철을 정차했을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멀티펑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열선하고 통풍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적재물을 많이 실었을 때 하드 모드와 소프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물을 많이 실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 전고가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서스펜션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소프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공차일 때는 좀 더 하드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화물차로 타본 김에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식 시동을 누르면은 웅장한 이런 엔진음이 들어있는데요. 오, 하이패스 이 소리를 끝나고 제대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확실히 디젤 엔진이라서 그런지 약간 힘찬 그런 엔진음이 들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5.5톤 화물차 치고는 정숙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경유차 소리 정도의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약간 진동 이런 것들은 승용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기는 한데요. 뭐 운전하는데 무리가 가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어 같은 경우가 여기 세팅기션을 위치해서 확실히 이런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승용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엔진이 예열이 되니까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화물차 치고는 소리가 크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트럭 같은 경우는 정말 승용만큼 고급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에서 봤을 때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되고요. 창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이 정도가 납니다. 오, 확실히 승용하고는 뭔가 이런 세팅이라든지 느낌 같은 게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전반적으로 많이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더 뉴 파비스 2023을 살펴보았습니다. 신형 트럭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사용자의 니즈 반영이 정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참고로 파비스의 동급 경쟁차로는 타타데우의 더센, 구센, 노부스가 있습니다. 특히 더센 같은 모델은 제가 전에 시승도 해봤었는데요. 더센도 이번에 부분 변경을 한다는 거 보면 중형 트럭 시장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뉴 파비스 시승기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